우리나라의 다리와 터널 등 각종 인프라 시설과 대형 건물들은 1970년대에 많이 지어져서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 센서로 구조물의 안전을 지키는 분이 있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손훈 교수님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됐죠. 당시의 노후 건물은 물론이고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까지 많이 손상이 됐는데요. 건물이나 다리 같은 대형 구조물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나요? 이 구조물의 붕괴 원리는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물건의 가격을 보면은 이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가격이 결정되고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있어서도 이제 그 수요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중이요. 그다음에 공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지력이라고 봤을 때 이 공급하고 이 수요가 맞아서 균형을 이루면은 구조물이 안전합니다. 예. 근데 만약 예로 구조물의 하중이 증가한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해서 지지력이 저하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 구조물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급과 수요로 비유를 해주셔서 이해가 좀 쉬운데요. 자, 그럼 무너지기 전에 미리 대형 구조물의 이런 안전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하중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현수교라든지 그 사장교에 케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케이블에 작용하는 하중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교량을 지나가는 과적 차량의 무게를 재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제 공급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급에 해당되는 게 아까 지지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이 지지력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계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콘크리트에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균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구조물이 얼마나 처지는지를 봐서 간접적으로 구조물의 지지력을 추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기존의 구조물 안전 진단하는 기술은 주로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기술이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육안 검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드론이나 로봇에 장착을 해서 영상을 계측을 하고 이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손상을 감지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안전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이 하던 검사를 이제는 로봇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의 센서로 구조물의 6가지 방향 변위를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온을 재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구조물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구조물의 이제 변이를 계측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구조물에 계측하는 변이 기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용 제품을 보면은 크게 가속도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변이를 계측하는 기술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GPS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변이를 계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러한 GPS와 가속도를 하나의 센서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변이와 좀 천천히 움직이는 변이를 동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계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센서는 이와 같이 이제 X, Y, Z 세 방향의 변이와 또 이 각 축의 회전 변이까지 동시에 계측할 수 있고요. 예. 변이 이외에도 속도 및
가속도까지 계측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GPS 대신에 영상 카메라 또는 라이다와 가속도계를 접목을 해서 변이를 추정하는 그런 기술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금 말씀하셨던 연구가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현재 현장에서 이미 적용 중이잖아요.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예, 일단 저희가 개발한 센서 같은 경우는 국내 중견 기업에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상품이 제품으로 출시가 돼 있고 예. 다양한 현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변이 계측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일산에 있는 고층 건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강원도 산지 비탈면 산사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이 계측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영종대교, 인천대교 이외에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 베이브리지를 포함을 해서 국내에 있는 교량 몇 개, 그다음에 중국 교량, 다양한 교량 실험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변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좀 익숙한 이름의 대교 이름들이 나와서 좀 반가웠는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발한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나요? 네, 일단 영종대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최대 1초에 한 100번 정도까지 변이를 계측할 수 있고요. 네. 이 계측된 신호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영종대교를 유지 관리하는 신공항 하이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 관제소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이 계측하는 지점은 교량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이 주탑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한 대개 한 6개 정도 지점에서 계측이 되고 이 실시간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항 하이웨이 관제실로 전송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과거 변이 이력과 현재 계측된 변이를 비교해서 차이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경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교량의 경우는 교통량에 따른 변화보다는 일교차 또는 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영종대교와 같은 대량 교량 같은 경우는 변이 이외에도 온도라든지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센서가 설치돼서 예.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진행하신 분들도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 여행을 하게 돼서 영종대교나 이제 인천대교를 건너시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러한 그 다리에는 수많은 센서가 설치돼 있고 이런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안전한 사회 기반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뭔가 지나갈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다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구조물 안전 진단 기술은 주로 유관 검사 또는 영상 계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표면 결함만을 검출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결함은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표면 결함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열화상 기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많은 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저를 접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 구조물 표면이나 내부 결함을 검사하고 또 강 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막 두께를 정량화하고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강 구조물 표면에 이제 도막이 이게 페인트가 도포됐다고 했을 때 열을 이렇게 살짝 가하면서 스캐닝을 할 때 예. 이 열 반응 특성이 변하게 되는데
그 열 반응 특성을 열화상 카메라로 계측을 해서 저희가 도막 두께를 정량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진행자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도막 두께에 레이저 이렇게 도막 위에 레이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도막이 두꺼울 때 빨리 식을까요? 아니면 도막이 얇을 때 빨리 식을까요? 아무래도 좀 얇을 때가 더 빨리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저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당연한 듯한 대답을 피하는 게 정답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두꺼운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많이 담은 거랑 이제 적게 담은 걸 보면은 먼저 끓고 난 다음에는 식을 때는 물이 많은 경우가 좀 늦게 식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막이 있을 때도 이게 열을 가하면은 열을 좀 더 많이 흡수하고 예. 또 식을 때도 천천히 이렇게 식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이 도막 두께에 따라서 레이저로 열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강부제 도막 두께를 한 0.02m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부 결함은 일반 카메라나 육안으로는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기술은 페인트가 다 마른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부재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도막 두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페인트 시공 중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게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이런 기술을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저장소라든지 풍력 발전기 등에 적용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구조물 설계나 시공이 아닌 구조물 안전진단 분야를 연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사실 뭐 이전 건설 분야 연구는 주로 설계 및 시공 분야 연구가 주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바이오 및 신약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 현장을 하면서 많은 구조물이 시공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구조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연구를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안전 진단 및 유지 관리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분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유학을 갔는데 그 해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일부 제가 이런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기여를 하고 계신 건데요.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 사실 이제 저를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원천 연구도 아니고 예. 또 그렇다고 바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연구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논문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 3D 프린팅 공정 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 관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서 3D 공정으로 가공된 제품을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량품을 줄임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설물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손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